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전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아닙니다. 전동진 장군입니다. 자, 전동진 장군의 귀환,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육군 소장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을 맡고 있는 전동진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외모가 압도합니다. 사천왕을 상기시킨다고 해서 사천왕상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 장군의 귀환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전 장군의 얼굴을 보면 기억할 겁니다. 이름은 전동진 잘 모르지만 얼굴만 보면 과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 하기 이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마이크를 잡고 엄중하게 경고하던 그 모습, 바로 전 장군입니다. 자, 전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도발했습니다. 그러자 전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북한에 엄중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남북 간의 무드, 평화 무드 때문에 그동안 전 장군은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전부장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강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단순히 이 전 장군의 귀환이 그냥 귀환이 아닙니다. 이 귀환은 남북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이 북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북한이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의도로 보인다. 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한 브리핑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비공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내 시한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달한 내용입니다. 비공개 회의입니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이해훈 정보위원장이나 야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을 통해서 국정원의 입장은 나옵니다. 자, 이해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 협상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방사포를 남쪽으로 쏘거나 비거리가 긴 것도 아니어서 남쪽을 향하거나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차량과 인원 움직임이 목격됐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이렇게 이현재 의원은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자,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합참작전부장, 육군소장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북한이 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데 대해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바로 전 장군이었습니다. 전 장군은 말합니다.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최근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셌다고 합니다. 핵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센 합참 발표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도 북한은 이런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를 소집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그때도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바로 이 전 장군이었습니다. 자, 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려는 차원에서 이 전 장군을 내세웠다고 말합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 전 장군의 이 사진, 이번에 했던 모습, 과거에 했던 모습을 비교한 걸 보면요. 어쨌든 이 전 장군의 귀환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전 장군이 이번에 국방부 브리핑 룸에 나타나서 마이크를 잡자 기자들이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합참작전 1처장, 육군 준장, 승진해서 지금은 작전 부장입니다. 작전 1처장, 육군 중장으로 있던 2017년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합참 성명을 읽으면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보면 많이 본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엄중경고 장군이라고 합니다. 엄중경고 장군. 자, 어쨌든 당시에 그런 외모에서 풍기는 카리스마, 당당히 북한 도발을 규탄했던 합창 성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7년 2월 12일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쏘자 전 장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대한민국과 북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다.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해 3월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 그랬는데, 이때 엄중히 경고하는 바 때 이 표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뒷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 14일에도 전 장군은 마이크를 잡습니다. 북한이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입니다. 전동진 장군은 북한 무인기 관련 대북 경고 성명을 읽었습니다. 전 장군은 마이크 높이를 고치고 혀로 입술을 살짝 적시더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촬영한 행위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북한이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 장군은 원고를 외웠다고 합니다. 카메라만 응시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렬한 인상 카리스마 때문에 전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은 데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전 장군은 김용현 전 작전본부장, 구홍모 전 육군 참모 차장의 뒤를 이어서 2017년 규탄 성명 전담자로 뽑혔다고 합니다. 규탄 성명 전담자.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단골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모 때문입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인상이 너무 순해서 다른 사람이 읽으면 북한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 전 장군이 읽어야지 북한이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전 장군이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맹장의 얼굴에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제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이 절 사찰에 있는 사천왕상을 연상케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규탄 성명 전담자들의 계보가 있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당기고 정면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장군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다. 그런 겁니다. 전 장군은 이렇게 이 규탄 성명을 전담을 하다가 그해 12월 평화무드 남북 간 만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 제15보병 사단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국면이 만들어진 점입니다. 그런데 28일 드디어 전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자, 군 내부에서는 전 장군과 함께 2017년 긴장 국면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떠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장군의 재등장, 남북관계가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방송하면 또 청와대에서 보고 아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이 전 장군 앞으로 마이크 앞에 나서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 아닙니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군이 살아있다면 앞으로 전 장군이 북한 규탄 성명을 도맡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